네, 어서 오세요. 그 보통 연방제 국가가요, 자치를 잘하죠. 그 지자체, 공국, 공화국, 뭐 왕국 이런 게 이제 모여서 합치면 연방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연방제하고 공화제 국가가 사상에 있어서나 원칙이나 실제에 있어 그 성격이 뒤섞이고 명칭도 돌렸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격이 다른 거는 뭐 일단은 있어요. 원칙에 있어서 다릅니다. 연방국이 비교적 그 체제 비판을 잘 받아 넘깁니다.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좀 그런 편이었어요. 체제 비판을 잘 받아 넘긴다고. 하지만 공화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프랑스처럼 뭐 자유, 민주 어마어마하게 떠드는 나라도요. 한번 가보세요. 거의 자유가 있나. 공화국은 남의 비판을 잘 못 견뎌요. 그 국민들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 정부도 그렇고. 그게 공화국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은 사람들을 표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통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에 있어 갖고 사람들 사이의 다양성과 차이를 잘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체제예요. 그 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할수록 더욱더 심하죠. 그 체제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면 그 최대 사형까지 언도해 버린다고. 공화국이란 게 그래서 공산국가가 공화국을 자꾸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프랑스가 1793년에요. 자유평등박에 이런 입에 발린 소리 하면서 더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공화국으로 뭉치자 그랬습니다. 단결하자.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면 죽이겠다. 상당히 많은 혁명가들이 공화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죽여야 된다. 실제로 죽였잖아요. 그게 당시 혁명가들의 정서였고요. 이 정서가요, 공화국에 깊숙하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공화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갈려요. 프랑스 가보세요. 자유, 민주, 별 얘기 다 떠들지만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 정서가요, 공화국 지지자들한테는 보통이죠. 같은 공화국 체제 안에 살면서 공화국의 이상을 우리가 실현한다고 내 편, 네 편 나눠가지고 좌파, 우파 대립이 항상 충돌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공화국을 시행한 지가 600년이에요, 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국이지만은 이 행정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공화주의적인 체제를 많이 갖고 있어. 국민 전체를 표준화시키려고 하는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도 세계에서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일찍 만든 나라가 다 검토하고 다 관리하고 다 감시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공화국이 악행을 저질 때마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올라가면 나만 알 국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를 대표로 해서 이 자유주의 공화국들은 양비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체제에 대한 비판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네 말도 옳은데 내 말도 옳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요. 이게 양비론입니다. 이게 바로 양비론이라고 하는 니니즘, 니도노리즘이라고 롤랑 바르트가 처음으로 설명하고 만든 단어 아니에요. 좌파도 우파도 아닌 것을 양비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갈렸다는 것 자체가 양비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부르주아들의 그 양비론이 좌파 우파 가치가 서로 동등하게 서로 교환 가능하도록 편을 갈랐다 그 말이에요. 악행에 대한 비판자가 마치 악한 자와 동등한 자질을 가진 것처럼 강도와 피해자가 서로 동등해. 조폭하고 삥 뜯긴 술집 주인이 서로 동등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그 양비론이에요. 그 자유주의들 아주 잘 써먹었어요. 16시간 노동 악행을 저지를 때 비판자들에 앞서서 12시간으로 줄여줍니다. 그럼 4시간 동안 월급 안 주면 돼요. 시장에 가면 노동자들이 뭐 천지 빛깔의 노동자인데 또 7살 아동 노동 착취 여기에 대해 이제 가톨릭 신부들이 비판하니까 12살로 올려놨어. 아동 노동법을 만들었어. 그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판을 그런 식으로 소프트하게 받아들여 왔던 게 양비론이었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렇게 만들려면 양쪽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들어 놔야 돼. 이거 양쪽이 아니라 전체의 가치를 다 동등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모더니즘, 근대를 넘어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가치란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유, 죽어버려야지 뭐. 살 가치가 없구나. 세상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거를 양비론이라고 하는 이 부르주아가 처음으로 추동시켜가서 결국은 다비론, 모든 게 다 옳거나 그르거나 가치가 동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한국 사회가 이거 제일 심해요. 제일 심합니다. 한국 사회가. 경계선을 마구마구 막 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부르주아 19세기로 돌아오면 이 부르주아들은 말이에요. 국회 안으로 혁명가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가들의 주장이 아주 부드러지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자유주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랑 종류가 달라요. 사회주의자들은 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은 리버럴 자유를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두 개가 같은 것인 것처럼 자꾸 가치를 혼동시켜요. 약탈하면은 저항해야 되잖아. 가치를 평균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도둑놈도 옳고 피해자도 옳다 그 말이에요. 이 근대 국가는 이래서 악행을 두고 악행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평균화 이데올로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놨어. 선과 악의 가치가 서로 같아. 보세요. 자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명목상 내란 아니야. 이 내란이라는 악행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탄핵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게 나누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완전 비정상이죠. 이걸 양비론이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만사의 가치를 골고루 평균화시켜버리면 이렇게 돼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포스트 모던한 국가가 한국과 대만인데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좀 괄괄한 게 있어갖고 가장 심해요. 만사의 가치를 평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양비론을 발전시켜서 다비론을 만들어버렸어. 모든 게 노, 모든 게 예스. 그러면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가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진실도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지며 삶의 가치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살률이 끝없이 올라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는요, 만사를 시장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노동의 질, 노동의 전통, 개인의 창의성, 숙련 정도 다 표준화해버렸어요. 자격증 같은 거 만들어갖고. 한국에서 왜 자격증이 그 난리를 쳤어요? 숙련 정도를 표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어떠세요? 독일과 일본을 가보세요. 숙련 정도를 어떻게 기준을 따집니까? 몇 년 일했느냐 아니에요. 30년 일했다. 그게 숙련 정도 아니야. 한국은 안 그래요. 자격증으로 통일화시켜버립니다. 이 국가가 내준 거로. 불평등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잖아요. 저 사람 불평등해. 근데 평등하게 대해봐요. 이거 더 불평등한 짓거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지만 제품도 표준화되어야 시장에서 팔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시장 안으로 집어넣고 시장 바깥에 만사와 만일 모두 사라지게 했어. 시장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국가 공인 자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개인의 능력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노인을 돌팔이 의사라고 욕했고요. 수백 년 동안 개발된 약초 이런 걸 불법화해버립니다. 인간이나 사물이나 능력도 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기준 모두 다 박살을 내버리고 다 표준화시켜 다 평균화시키는 거예요. 딱 두 분야만 평균화 안 시켜요. 예술하고 스포츠. 예술하고 스포츠는
자기네들의 권력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반대가 되는 건 아니거든. 민중은요, 자유주의 국가의 이런 행태 여기에도 저항도 안 했어요. 민중도 불평등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을 인정했고 나와 동등한 사람이 나라를 함께 운영한다는 거, 주권재민 이런 거 믿지도 않았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국회의원들이 반헌법적인 권리를 마구 주장했을 때 반헌법적 권리가 뭐예요? 비소추권, 입법의 개인권, 국민 대표성 이런 게 반헌법적 권리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끝없이 살아왔다. 그래서 탈정치화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뭐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도요. 국민들이 뭐 뺏긴 지가 벌써 한 200년이 넘어가지만 엘리트 사이에서도요. 정치적인 자유는 별로 없어요 이제. 왜? 전 세계 초국적 기업, 금융기업들이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행동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지들 멋대로. 정해진 순서죠 이게.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환상으로 변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미하일 바쿠닌 같은 사람을 자꾸 찾죠. 하지만 더 많이 찾는 사람이요. 바쿠닌의 민주주의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칼 슈미트를 자주 찾습니다. 슈미트는요. 의회든 뭐든 간에 토론과 개방성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공허한 형식이고 부르주아나 볼셰비키나 이놈들이 인민이라고 부르고 국민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모두 강력한 소수자의 인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칼 슈미트가 옛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정치나 정치학이 구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세상 정치가 10년 단위로 바뀐다고 믿는 생각, 그런 생각하는 게 참 가벼운 그 사람들이라 면 정치와 정치학은요 100년 단위, 어떤 경우는 300년 단위, 어떤 경우는 1000년 단위로 흘러갑니다. 국가체제를 무슨 뭐 할리우드 영화 보듯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플라톤도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할 건가 보죠. 다시 소환되면 다 소환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대의제의 반민주적인 성격이 더욱더 강해져 갖고요. 미셸 푸코가 이 주권재민 문제 이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 내무장관, 지금 헌법위원회 판사, 뭐 정식 판사는 아닌데 피에르 적스. 국민과 토론이 없고 폐쇄적인 이 대의제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근본에 있어서 여론을 막는 벽으로 나타났다. 사회운동과 변혁을 막아왔다. 국회가 다시 말하면 반자유, 반민주적이었다는 소리죠. 민주주의가 하도 망가지니까요. 뭐 참여민주주의라는 말,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요. 또 요새는 또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딜리버레이티브 민주주의라고 해서 토론 민주주의. 실제로 할 가능성 어떤 장을 안 만들어주고 정치인들이 나와서 떠들고 있다고. 빈소리가 요란한 거죠. 19세기 그 투표권 확대하는 게 그거 보여주듯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참여민주주의, 수구의 민주주의 이런 설레발들은 말이에요. 현재의 이 불평등 체제를 지켜보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 말만 하는 거. 하이에크가 이미 1944년에요. 자유주의의 독재를 막는 길은 딴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적용할 다수결 투표 생길 일을 아예 없애라. 이런 개소리를 난 이상해.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응? 학술계에서 떠돌아다니는지 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입법을 제한하자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국회에 만드냐 그거. 그 이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하이에크 같은 사람, 뭐 밀턴 프리드만, 에인랜드 뭐 다 마찬가지. 의회로부터 도망칠 것이었으면 의회는 왜 만들었고 국가는 왜 만들었냐고. 근대 국가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장으로 도망치라고?
그거밖에는 근대국가의 탈출구가 없는 거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근대국가를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이 하이에크처럼 답답하고 뻔뻔한 놈들이 이 규제 없는 시장 떠들다가 사회 질서를 완전히 훼손해버렸고 경제적인 붕괴를 끌고 왔잖아 지금까지. 독재 정권의 출현도 이놈들이 이 길을 열었던 거고. 하이에크는요 이 잘못이 자유주의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에 있다고 개소리를 해댔다고 내가 몇 번 강조했죠. 자유주의들은요 자기 스스로 뭔 개념을 안 만들어 무조건 반사 이래버려요. 남 탓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이에크가 그래요. 노예입니다. 노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1944년에. 지가 노예예요. 니체가 말했습니다. 바깥에 자극이 있어야지만이 반응하는 사람들. 자기 혼자 생각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노예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랬잖아요. 하이에크가 그런 놈입니다. 공산국가가 흔히 사용했던 인민의 국가. 인민 떠들고 있다고요. 나라 이름에다가 인민민주주의라고 또 박아놓기도 했어요. 빈수레기 때문에 그래요. 빈수레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략적인 거 공산당의 사기 수법이잖아요. 응? 빈수레 요란하게 만드는 거. 소련이 망하기 15년 전에 1977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요. 소련은 모든 인민의 국가로서 생명권, 건강권, 소유권, 개인의 자유, 명예권 등 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몇 차례를 강조했어. 왜 이렇게 강조해? 스탈린 헌법에 이미 써있잖아. 1930 몇 년입니까? 36년인가? 적혀 있잖아. 그걸 왜 자꾸 반복하고 난리야? 생명권, 건강권, 소유권, 개인의 자유가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소롭도. 서유럽이나 미국이요. 승승장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한 30년간 그 영광의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민주주의 안 떠들었어요. 지네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으로 안 올렸다고. 지금 빈수레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프란시스 후쿠야마 저 CFR 하수인이 말이에요. 1989년에 승리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의 경제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겼으니까 돈 벌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승리한 게 맞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보편 역사로 발전하는 틀이다. 자유주의의 마르크스네. 역사적 유물론이야? 응? 인류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로 흘러가는 거야? 그 자유민주주의가 뭔데? 시장이라는 거 아니야, 시장. 시장은 20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요 어째 저렇게 멍청이들만 학계에 몰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자본 수익의 한계가 오니까 시장을 세계화로 넓힌 거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금융가들이. 이게 신자유주의 이게 정치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후쿠야마가. 내부적으로는 골물대로 골마버린 그 서구의 그 정치적인 자유주의를 세계로 넓히면 골문 상처를 또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 응? 하지만은 자유주의의 상처는 말이에요. 감추어질 뿐이지 안으로도 골마가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지 않고 덮는 거야 저렇게. 빈술에 떠들면서. 소련이 그렇게 빈술에 떠들다가 15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2012년에) 에릭 헙스바움이 죽기 전에 말했어요. 초국적 자본가들이 세계의 불을 독점할 때까지 자유주의는 시장의 경쟁자들을 모두 압살해왔다. 그랬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줄인 게 아니라 국가를 최대한 이용해서 시장 논리를 세계적으로 붕괴시킨 게 신자유주의라 그 말이에요. 국경성도 붕괴시켰죠. 자유주의 체제는 이처럼 안팎으로 골물대로 골마버렸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막 떠들 때 이미 자기네 안에 내부 사정은 골마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과 서구도 자유민주를 요란하게 떠들어버린 거야. 이제 떠들지도 않아요. 뻔뻔하게 자유주의 없애버리고 민주주의 없애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죠. 자유민주주의의 그 효용도가 떨어졌어요. 그 식민주의 하려고 자유민주주의 만든 거 아니야. 이 자유민주의 씨도 말려줘 버렸다 말이야. 이 세계화 엘리트 세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계화 엘리트 세력은요, 국가 주권도 없애버리고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도 없애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세계화 엘리트 세력은요, 두 패거리로 나눕니다. 하나는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폭력지향적인 식민주의 패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패거리는 양복 입고 점잖게 남의 소유권 빼앗는 신자유주의 패거리가 있죠. 네오콘 패거리는요, 조지 부시, 노먼 포드레스, 폴 월포이츠, 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드, 토니 블레어, 국가 관료제 중심으로 말 그대로 레오 스트로스, 트로츠키스트, 어빈 크리스털 추종자들이라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빌리 그레함 따르는 복음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네오콘이다. 얘네들 폭력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조금 더 점잖아 보이죠. 월가의 금융가들, 밀턴 프리드만,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다수가 1960년대 좌파 떨거지들로 구성되어 있죠. 둘 다 초국적 기업이 키운 국가 자유주의의 파생적인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네오콘과 네오컨서바티즘과 네오리버럴리즘을 이 구분이 뭔가 자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구분이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폭력을 사용했느냐, 종이장을 들이밀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오콘이 말이에요, 자유주의의 이름을 걸고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갖고 안보법 같은 거 만들었죠. 1983년, 84년. 대외적으로는요, 자기들 기독교 전통이었던 관용 정신 다 없애버리고, 민주적인 적법 절차 다 없애버리고, 국제법도 다 파기하고 패권적으로 외교와 정책을 수행해 나갔어요. 199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 적으로 간주하고 악의 축이라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침략을 했죠. 미국이 이라크에서 행했듯이 여기저기 사라지고 훔쳐지는 이라크 금들을 최대한 회수해가지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금을 뺐고, 이라크 중앙으로 다시 회수된 금이 당시 6억 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얼마인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나라 하나를 아작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난 한 40년 그 정리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무슨 짓을 해왔는가. 이 자유주의 네오콘은요, 이라크 공기업을 민영화했고요, 사기업을 팔아치웠고요, 은행을 개방시켰고요, 무역장벽을 철폐했습니다. 정확하게 노무현이 했던 일을 그대로 미국이 이라크에 가서 했어요. 금융 시스템을 투기 약탈 쪽으로 바꿔버렸죠. 주식을 조작했고요, 폰지 사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을 통해 구조적인 자산을 파괴시켰습니다. 각 기업들을. 그러고 나서 합병과 인수해버렸죠. 그래서 해당국의 기업들의 자산을 박탈시켰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1997년 이후 대한민국의 국부 35%가 바깥으로 박탈되게 만들어놨다.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아마. 자세히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말이에요, 미국이 침략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네오콘의 이 극단적인 이 약탈 행태가요, 네오콘에서 멈춰요? 아닙니다. 양복 깔끔하게 갖춰 입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네오콘보다 더 악랄하게 나라를 박살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1960년대 그 좌파 잔당패들이 있어요. 신좌파라고 그래요. 이게 폭력이 아니라 문화적인 방법, 문화적인 정책으로 약탈적인 신자유주의를 끝없이 도와주고 실현했습니다. 1970년대 노동계하고 중산층이 안정되어 있었다고. 이때 근데 달러 위기가 왔어요. 자본 수익이 떨어졌죠. 미국 자본가들이요, 학계와 국가기관,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데, 세계은행 이런 거, 이런 금융기관에서 케인즈주의자라고 있다고요. 사회주의자, 약간 사회주의적 개념이죠. 옛날 사회주의적 개념. 그거 쫓아냅니다.
그리고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놈을 다시 상기시키고 아인랜드라고 하는 엉터리 벙터리 수필가 하나를 끄집어오고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인간 쓰레기 자유주의를 계속 유행시켜요.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원래 시장 규제를 왜 합니까? 독점에 눈물 흘리는 기업들 살려주려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시장에 규제를 냈잖아. 이 규제를 없애자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유와 자본이 소수한테 집중되잖아요. 이 짓을 만들어 놓은 게 프리드리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만이다면. 제가 지금까지 하이에크나 프리드만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워낙 인간 쓰레기라서 그랬습니다. 실은. 입에 올리기도 싫어서 그랬어요. 이 좌파 잔당 패들이 말이에요. 이 소수 신자유주의 패거리한테 붙었다고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미국의 민주당, 유럽의 사회당 모두 붙었습니다. 시장에 무한한 자유를 만들어줬고요. 각종 법규를 통해 갖고 노동 계층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중에 큰 아이템이 FTA라고 하는 거예요. FTA는요,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FTA 하면 미국만 잘 산다. 이런 개소리를 자꾸 한다고. 이것도 아마 자본가들이 일부러 역발상으로 이게 홍보한 거야. 아니에요. 양국 모든 기업들한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기업 모두를 박살내는 거예요. 남은 수익은 누가 가져가? 국적을 벗어난 초국적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는요, 한미라고, 한 EU, 한 아세안, 뭐 한국, 뭐 칠레 FTA 이게 아니에요. 나라 이름을 걸었지만 실은 누구랑 협상하는 거냐면 초국적 기업들, 월가와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과 미국 어떻게 됐어요? 자국의 공장은 텅텅 비었죠. 노동자 임금은 하락했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속화됐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말입니다. 신자유주의 패거리들이요, 국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도 무시했습니다. 국민투표에 안 붙였어요. FTA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라의 국부를 팔아먹는 일을 국가 주권을 초국적 기업들한테 팔아 넘겨버렸다고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시장으로 끌어들였고요. 만사를 시장에서 팔고 살 것으로 만들어갖고 가족, 응? 사회적인 안정망, 복지, 하물며 농민들의 그 토지에 대한 애정 모두 상처를 주고 모두 파괴했습니다. 시장 바깥으로 밀려나는 국민들은 의료, 뭐 사회보장, 경제 문제,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원했다고요. 응? 솔직히 국민의 70%는 시장 바깥으로 밀려났다고 봐야 돼요. 1990년대 이후로.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도 못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다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달라 그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 그랬고, 사회보장을 원했다고. 하지만 미국 민주당과 유럽 사회당은 무슨 짓을 했어요? 국민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환경, 기후변화, 교육개혁, 외국인 노동자 평등 이따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살았다. 자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국민의 삶과 멀리 떨어진 초국적 기업하고 세계화 이슈를 끝없이 고집했던 게 사회주의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화의 두 패거리, 몽둥이를 든 네오콘하고 양복을 입은 1960년대 좌파 떨거지들, 민주당 떨거지들이 경제 교육의 국경선을 없애버리고 부자를 감세하고 중산층을 증세했고, 그래서 중산층을 파괴해버렸고, 서민과 자국민의 일자리를 일부러 없애버렸고, 뜬금없이 남성 일자리에 여자들 티오를 만들어주고, 비정규, 성비 불균등한 직장을 배분시키고, 이 천하의 비효율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갖고 이 기업들의 생산성이 끝없이 떨어지게 만들어놨어. 페미니즘, 정치적 정당성 이런 걸 빌미로 입법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개나 소나 다 국회의원이면 입법을 하려고 그래요. 이 초국적 기업들이 제안했던 기후, 환경, 페미니즘, LGBT, 착한 척, 바른 척,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개혁 이런 거 민간단체를 꾸려갖고 사회 곳곳에 진지전을 피워놨다고.
어떻게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1960년대 좌파 떨거지들이요. 한국 같은 경우는 586이라고 그러죠. 세계은행, IMF, 유엔의 2030 예전다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천하의 매국노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탁월한 나라예요. 이 동아시아 작은 나라가요. 신자유주의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20세기 후반에요. 이 나라는요. 양복을 입은 월가 금융의 신용 조작을 통해 금융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그거를 1997년 IMF 사태라고 부르죠. 월가가요. 이미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빌미로 만들어갖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달러 자본을 대량으로 유입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몇 년 후에 신용 흐름을 딱 끊어버립니다. 돈 갖고 나가버려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 죄다 파산시켜버리고 걸레가 돼버린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초국적 기업 월가는요. 한국 기업을 파괴해서 지네가 가져간 것을 막기 위해서 럭키 금성을 LG로 바꿔. 근데 LG는 좀 뭐 한국 자본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또 GS25시 예? GS 그러면 금성 같잖아. 한국 기업 같다고 금성. 근데 금성이 아니에요. 굿 서비스라고는 외국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한국담배공사에서 인삼만 빼고 담배는 다 가져갔어. 그래 그 한국 담배는 원래 외국어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담배들이 죄다 써는 뭐 좀 다른 것이고 외국에 수출하려고 만든 게 써냐. 웬만한 담배들이 다 솔, 신탄진, 거북선 뭐 이렇게 이 한국 담배라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디스, 에세 이런 것들이라고. 이거 다 외국 자본이에요. 한국 정부는 말이에요. 이런 월가의 약탈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이명박까지 계속 들어갔어. IMF를 기왕 망친 몸이라고 정부하고 국가 조직을 기업가들이 완전히 장악하도록 FTA 플랜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탈 시나리오에 자진 참여했어요. 아시아에서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죠. 일본도 안 하고 대만도 안 했으며 필리핀도 안 했고 말레이시아도 안 했고 인도네시아도 안 했어. 오로지 한국만 FTA를 해가지고 한국의 기업 자본을 초국적 기업들이 다 가져가게 만드는 그 한국의 법규를 공법을 상법을 월가의 요구사항에 맞추는 이런 개 같은 짓을 노무현과 김현정과 김정은과 이런 놈들이 했다고 말이에요. 이 국가의 주권을 해외은행하고 기업한테 완전히 뺏기니까요. 한국 국민은요.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한국 국민은. 기업으로부터 주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명박이라고 하는 네오콘 기업인을 정치 수장으로 만드는 희대의 만행을 저지른 게 한국 국민들이었다. 한국을 지금 모델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한 나라를 어떻게 박살내는가. 정리하죠. 극우파 네오콘이요. 초국적 기업의 세계화 작업. 그거 중에 위로부터 파시즘을 실행했습니다. 네오콘은. 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잔당하고 민주당은요. 네오콘의 위로부터의 파시즘을 발맞춰서 밑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민중을 분열시켰어. 가장 대표적인 게 남녀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세대 분열, 지역 분열 다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좌파 우파 정당의 이념적인 토대가 모래성처럼 물어서 내렸죠. 이 가짜로서 물어서 내리면 좋은데 원래부터 뭐 엘리트 양비는 좌우진영 논리 아니에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잘 됐어 차라리. 이제 진실을 알 수 있게 만든다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자랑처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이 아니야. 미국 공화당이 노동당이다. 이 말은 전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좌우 정당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엘리트가 영원히 권력을 쥐도록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회당, 민주당, 노동당 뭐 이런 것들. 이놈들 국회의원 자식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참지도 않아요. 계속 참아요. 선거제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족하고 있다고.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민주주의가 어렵다.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민주주의를 파기를 하고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은 능력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엘리트 공화국이다. 주권을 엘리트 소수한테 이양한다. 이렇게 헌법에 박아놓으라고. 그렇게 진솔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민주주의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든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